블로그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은 15년차 마케터의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최단 기간 동안 50만 원을 버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후 매일 1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 나의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10년경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게 그때의 수익입니다. 하루에 1,000원만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블로그로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잘한 수익까지 500만원 정도였는데 이때에는 블로그 한 개로 수익을 내던 시절이라 블로그를 3개 더 운영하면 1,500만원을 벌겠지라는 생각으로 전업 블로그로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2년 경에는 1,100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이 시절에도 저는 하루에 1시간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도 네이버 블로그 한 개만 운영 중인 것으로 기억납니다. 벌써 10년도 전이네요. 20대에 저런 큰 돈을 벌다 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시작으로 변화를 이루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이 좀 길어졌지만 아마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결국 블로그로 돈 벌기에 성공할 확률이 200%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분야는 너무나도 광범위한 분야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게 이야기할 것이고 이 영상을 통해 큰 그림을 그려 시작해보세요. 플랫폼 선택하기. 플랫폼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추천하는 것은 워드프레스이지만 워드프레스는 시간에 오래 걸리기에 네이버를 운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것들은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제가 가장 자신 있던 제휴 마케팅을 통해 수익화를 추천할 것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첫 블로그로 추천합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워드프레스를 꼭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샌드박스 기간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는 말이죠. 네이버 블로그 스킨 설정이나 각종 설정은 그리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0년) 말에 추가된 다이아 로직으로 C랭크 키워드가 강화되었습니다. C랭크 키워드라는 것은 해당 분야의 글이 충분히 쌓여야 노출을 시켜주는 로직을 이야기합니다. 네이버는 특정 로직에 대해서 카더라 통신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봐도 굉장히 모호하지만 일부 C랭크 키워드의 경우 대표적으로 부동산, 중고차, 대출 등이 있으며 실제 써보지 않으면 이 분야가 C랭크 키워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를 홍보할 것인지 미리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휴 마케팅 업체는 CPA 제휴 마케팅이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오므로 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 호텔 등 여행 관련 머천트를 선택할 것이라면 링크 프라이스도 좋습니다. 일단 내가 광고할 제휴 마케팅과 어울리는 분야의 글을 쓰는 것이 좋지만 블로그를 준최적화 블로그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메인 키워드는 어렵지만 세부 키워드 정도는 노출이 되고 그것을 통해 수익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초보일 때에는 한 분야를 주제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머천트들을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부분은 아래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블로그를 키울 때 어떤 글을 써도 좋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최소 1000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너무 내용이 적으면 부실한 컨텐츠로 최적화 기간이 길어집니다. 반복된 제목을 주의하세요. 오늘 컴퓨터에 대한 글을 쓰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컴퓨터라는 키워드가 제목이 반복되면 저품질의 위험이 있습니다. 외부 링크는 자제하세요. 광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부 링크 자체가 많으면 저품질이 됩니다. 외부 링크는 블로그에 글이 충분히 쌓이고 난 후 광고에만 사용하세요. 유사 이미지를 피하세요. 유사 이미지만으로 저품질이 되진 않지만 결국 블로그 지수 상승에 있어서 사용되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GPT-4를 사용해 달리3를 이용해서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 누락을 주의하세요. 비속어나 금지어 때문에 내가 쓴 글이 노출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목을 복사해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내 글이 거의 첫 번째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최신 순에도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보통 쓰면 안 되는 키워드가 제목에 있거나 본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천시 발생 같은 단어는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와 발을 붙이면 욕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확실히 네이버의 경우 폐쇄적이죠? 글쓰기 인공지능의 적극 활용. 일단 글쓰기가 어려운 경우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실전으로 간단하게 글을 작성하고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애드버커더 AI 기능을 활용해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글쓰기를 위한 특화된 프롬프트를 통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공식 카페를 참조하시면 되며 평소에 쓰시던 챗GPT를 통해서도 블로그를 운영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떤 글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 결혼을 주제로 작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이혼은 또 연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머천트를 활용해 블로그를 운영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자동화 캠페인을 통해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생성하기를 누르고 발행 안 한 상태로 제목 목록에 넣는 만큼 자동으로 글이 생성됩니다. 일단 결혼에 관한 글을 쓸 것인데 어떤 것을 쓸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글은 친구 결혼식 축의금 얼마가 적다 할까라는 제목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대략 2분 정도가 걸린 것 같네요. 포스트로 이동해 글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글이지만 위화감 없이 잘 작성된 것 같습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로 발행할 것이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용으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라면 바로 예약 발행까지 되는데 네이버에서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올려야 합니다. 다운로드를 하면 압축 파일 안에 내용과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 블로그로 접속해서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봅시다. 특별히 수정해야 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소제목으로 지정해주고 약간의 줄바꿈만 해주고 발행을 누릅니다. 이렇게 쉽게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여러 개의 글을 작성해 놓을 수 있습니다. 챗GPT를 통해서 결혼과 관련된 내용을 추천해 달라고 하고 그 내용을 아이디어 삼아 캠페인에서 여러 줄의 제목을 넣어 한 번에 글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글을 미리 예약 발행해 놓는다면 며칠 정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 내 블로그를 준최적화 블로그로 만들고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방문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면 그때부터 결혼에 관련된 글을 쓰고 그 아래의 링크를 통해 체휴 마케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만 너무 영상이 길어져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로그 제휴 마케팅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수많은 테크닉과 알아야 하는 부분들을 생략했습니다. 디테일하게 하나씩 더 알아가면 좋지만 저는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알게 될 수많은 정보 중 최소 80% 이상은 카더라 통신일 겁니다. 제 경험상 블로그 마케팅은 잘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전환율을 고려할 때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유입이 생긴다면 그때 전환율을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블로그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데 한 달가량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글이 10개, 20개가 되고 노출이 되면서 월 수익은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더 큰 시련인 저품질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워드프레스를 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